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런 구호를 외치는 바람에 아버지 부스치가 재선에서 떨어졌습니다. 사실 국가를 살찌게 하는 것은 기업이죠. 공무원이 아닙니다. 이 기업에 관한 법률은 상법이 있습니다. 이 상법은 목적이 기업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입법 상황을 보면 기업을 잡는 법이 바로 상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상법 개정안하고 특히 공정거래법도 공정경제를 목표로 하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변질되어가지고 재벌 잡는 법으로 또는 대기업 잡는 법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이 상법 개정안은 경제민주화라는 좀 정체불명의 개념이 우리나라를 휩쓰는 바람에 여러 가지 입법이 나왔습니다. 원래 이제 박근혜 정부 때 2013년에 이 법안이 나왔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게 굉장히 실수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논의를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잠복되어 있었는데 이번 정부에 들어서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중대표 소송, 감사위원 분리선임 집중투표, 의무돌 이런 겁니다. 이 중에 제가 가장 좀 걱정스러운 것은 감사위원 분리선임입니다. 우리 감사들 또는 감사위원들 선임할 때는 의결분이 3%로 제한이 됩니다. 대신 펀드들은 지분 쪼개기라는 방법을 통해서 전부 지분을 2%, 3% 이렇게 쪼개가지고 있는 의결권을 전부 행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때까지 칼 아이칸이라든지 소브니라든지 엘리엇이라든지 타이거 펀드라든지 이런 유명한 세계적인 펀드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감사를 이사회에 진출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감사위원은 바로 이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사회에 자신들의 대리인을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기업에게 계속 배당해라, 자산 팔아라, 또 뭐 합병해라, 분할해라, 온갖 요구를 다 하겠죠. 그래서 기업을 결국은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한타 해먹고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하자고 하는 게 상법 개정안입니다. 과연 이게 옳은 방향이겠습니까? 근데 또 재미있는 것은 이번에 금융위원회에서 사모펀드 제도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이게 이제 2019년 초에 법안으로 통과시키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모펀드는 고단필에 제가 22페이지에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그 왼쪽에 빨간 글씨로 보면 이 사모펀드는 주식의 취득 한도는 제한이 없지만은 보유 주식 중에 10%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개선안에 따르면 이제는 아무 제한 없이 얼마든지 취득해서 얼마든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때까지 우리 경영진들은 외국계 펀드만 신경 썼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국내 펀드까지 다 신경 써야 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사모펀드가 한진칼의 주식을 대량 매집했다라고 해서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국내 기업도 안심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모펀드들이 전부 자신들이 감사위원을 분리선임하겠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감사위원들을 전부 기업에다 파견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기업의 이사회, 감사도 이제 이사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감사위원도 결국은 이사회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해보면 군대에서 작전 참모회의 할 때 어떤 사람이 전혀 이질적인 사람이 들어와서 엉뚱한 소리 계속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일사불란하게 어떤 기업이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아주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집중투표제도, 그것도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 한 사람에게 표를 몰아주는 이런 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러시아하고 멕시코하고 칠레 이 세 나라에서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것을
의무화하겠다. 지금 우리는 상법에 의해서 이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도록 기업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는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가 러시아, 멕시코, 칠레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이거 정말 좀 너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종석 의원께서 딱 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김 의원은 한국당의 경제문제 전문가 아닙니까? 김종석 의원께서 하자는 대로 하시면은 될 것 같은데 또 걱정입니다. 제가 못했지. 미국에서도 옛날에는 거의 한 34개 주가 이걸 시행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애리조나하고 네브라스카,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웨스트 버지니아 같이 경제력이 별로 없는 그런 주에서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1974년에 이미 폐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정거래법 분야를 보겠습니다. 김상조 위원장님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그게 상당히 내용이 강합니다. 강한데 얼마 전에 또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님이 그거를 또 뺨치는 아주 또 강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또 내놨습니다. 그 내용 중에 아주 독특한 것은 일감 몰아주기인데요. 이 일감 몰아주기는 이제 계열회사끼리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하는 겁니다. 물론 그거 좋은데 재미있는 것은 특히 유리한 조건으로 이 계열회사끼리 일감 몰아주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상당한 대규모로 거래를 하는 것조차 전부 막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좀 너무한 게 아니냐. 예. 유리한 조건으로 서로 해주면 안 된다. 그거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다른 사업자와 비교 없이 상당한 대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도 감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감시 대상이 되는 기업을 분류를 할 때 20% 이상 지분을 취득한 모자회사 간에 또는 계열회사 간에 감시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은 결국은 총수 일가 지분이 20% 미만으로 낮추어야 한다. 이 소리가 됩니다. 근데 그 감시에 걸리지 않으려면요. 그래서 이제 20% 미만으로 낮추다 보면 기업의 지배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 얼마 전에 4월달에 현대차도 아주 홍역을 겪었습니다. 현대 글로비스 모비스가 분할 합병이 무산되고 주가가 아주 급락하는 그런 사태가 있게 됐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은 기업들이 앞으로 우리나라 대규모 기업들이 경영권 유지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걱정이 아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또 아주 중요한 문제는 상속세 문제입니다. 23페이지 제가 상속세 표를 집어넣어놨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상속세가 굉장히 세율이 높습니다. OECD 36개국 중에서 15개국은 상속세가 없습니다. 공산국가인 중국에도 상속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24페이지의 그 표를 보면은 15개 국가는 아예 상속세가 없고요. 일본은 55% 우리보다 높은 것처럼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가업 상속 시 700건을 양도하면 30% 가산됩니다. 가산되니까 65%입니다. 세계 최고입니다. 세계 최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의 기업들 중에 60~70% 경영자들이 다 골치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야, 이거는 이제 뺏기는 게 아니냐. 60~70% 내고 나면 어떻게 우리 아들에게 기업을 물려줄 수 있을까? 다 고민스럽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국가의 핵심은 사유재산 인정과 도치주의 아닙니까? 근데 이게 사유재산을 박탈하게 되는 것이니까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업상속 제도를 이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가업상속세 제도가 가업상속제도 이거 연평균 62건 2016년에는 76건에 불과합니다. 액수도 3,200건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독일은 17,000건, 액수로도 55조 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기업을 국가에서 몰수하는 것보다도 계속 기업을 하게 만들면서 근로자가 근로소득세를 내게 하는 그것이 국가에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세수 정대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독일은 기업
상속세 징수는 결국은 기업을 해체시키고 가족을 해체시킨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에게 상속세를 크게 물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7년간 기업을 유지를 하고 있으면 상속세를 면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는 너무 가혹하게 65%나 떼가지고 하기 때문에 원래 이제 스웨덴이 그랬습니다. 스웨덴의 제약회사 아스트라라는 세계 굴지의 이 제약회사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부인이 있었는데 부인이 이제 상속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부인이 주식으로 상속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주식으로 상속세를 내게 될 거다 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주식을 팔아야 되니까 그러면 주가가 엄청 떨어지겠구나 해서 모든 사람 주식을 내다 팔았어요. 그랬더니 주가가 폭락해가지고 이분이 주식을 다 팔아도 상속세를 못 낼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회사를 다 팔아버리고 빈손으로 스웨덴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아주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스웨덴의 이케아라든지 테라팩이라든지 또 뭐 그 유명한 회사들이 스웨덴을 전부 떠나는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은 못 견뎌가지고 2005년에 상속세를 폐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식으로 빨리 가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에 전속 고발권 제도를 또 포기했어요. 이 결과적으로 이제 기업에 대해서 검찰과 공정위가 이중으로 기업을 감시하는 그런 마치 그 범죄 집단을 감시하듯이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너무 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년에 이제 경제가 퍼펙트 스톰이 온다고들 얘기를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우리 한번 견뎌봐라. 너는 충분히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한번 실험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